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람,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실 동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다리가 2개, 팔이 2개인 것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은 열심히 또 연습하시면서 동물은 또 연습을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이 제일 닮은 게 바로 동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잘 그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을 잘 그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동물을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 그림 그리기 중에서 크로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키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 연습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예술의 장르이기도 한데요. 크로키는 예를 들자면 뭐 6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전체를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만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얼굴과 몸통, 팔 2개, 다리 2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을 크게 나누면 6개의 파트가 됩니다. 그럼 각각 얼굴 1분, 몸 1분, 팔도 각각 1분 1분, 다리도 1분 1분 이렇게 주게 되면 약 6분의 시간 동안 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사물을 관찰할 때 그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키워집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인체의 모습이나 동작, 포즈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 관찰력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표현력보다 관찰력을 키워주는데 훨씬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크로키를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미 크로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더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리 크로키를 잘 하려면 먼저 어떤 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으면 그 선을 어떤 곳에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해줘야 됩니다. 대충 선을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형태를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을 어느 선까지 하고 떼주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어떤 곳까지 선을 그어서 떼주고 해가지고 선들이 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선을 쓰면 스케치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선이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그 아마 미술학원에서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 그림에서 이렇게 연필 슥슥슥 써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쓰는 거, 스케치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크로키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필을 쓰지 않고 가급적 가느다란 선을 마치 운동화 끈을 묶어서 이어 붙이듯이 연결, 다시 끝부분에서 연결, 끝부분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선을 슥슥슥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슥, 자, 슥, 슥, 슥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크로키를 하다 보면 뭐 사람 손이나 또 다리 같은 거 어떤 부분들은 되게 복잡한 포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복잡한 모양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략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뭉퉁그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양을 묘사하면 왜곡이,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고쳐서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손을 그리면 손이 놓일 정도의 공간, 아니면은 제 손을 이렇게 복잡한 5개의 손을 벙어리 장갑으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뭐 천을 씌워놓은 것처럼 동그랗게만 그리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정한 시간을 쪼개서 손가락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서 이렇게 각각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형태를 그려버리면 오히려 그 형태를 바로잡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복잡한 형태들은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뭉퉁거려서 스케치해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연필을 쓰시면 굉장히 연필을 어떤 분들은 되게 진하게 쓰고 어떤 분들은 되게 살살 쓰시는데, 이 연필은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도구이고, 또 연필의 장점은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선도 쓸 수 있지만 굉장히 강하고 진한 선도 쓸 수 있는 게 연필의 장점인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선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쓸 때 그냥 일정하게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색으로 연필을 쓰기보다 약간 손에 뭐라고 해야 돼?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어떤 부분은 좀 짙게, 어떤 부분은 좀 흐리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날카롭게, 섬세하게,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뭉툭뭉툭하게, 이렇게 좀 두껍게,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연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힘 조절이나 연필의 기울기 조절 같은 거를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사물을 드로잉 하거나 크로키 했을 때 진하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화면 앞쪽으로 튀어나와 보이고요. 연하게 하게 되면 그 그림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진한 부분은 튀어나오고 연한 부분 들어가니까 되게 입체적인 느낌의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크로키를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뭐 추천으로는 하루에 한 2컷에서 3컷 정도 하시면 돼요. 5분이나 6분으로. 그럼 실제로는 20분이 안 넘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이상적이기도 해요. 하루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동물이든지 아니면 사진을 보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관찰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가장 닮은 모습을 한 게 사실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강아지랑 사람이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리다가 이렇게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뭐 소위 슬럼프 아니면 했는데 아무리 그려도 안 돼. 이럴 때는 잠시 좀 주변을 환기하는 거야. 내가 사람보다는 원숭이도 좀 그려보고 강아지도 그려보고 토끼도 그려보고 코끼리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다른 어떤 동물들 따라 그려보면서 실력을 이렇게 키우고 또 그 동물들도 사실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동물은 죽은 동물이에요. 그쵸? 동물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뛰거나 어떤 포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포즈들을 따라서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말 동적인 그런 포즈들을 연출하거나 그려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짜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제가 사실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작가 생활을 16년을 했거든요. 16년?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거야. 너 학교 안 가고 16년 동안 만약 네가 그림만 그렸다 쳐. 그럼 과연 너가 그림을 못 그렸을까? 그럼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잘 그렸겠죠. 엄청 잘 그렸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나보다도 훨씬 잘 그렸을 거야. 나는 16년을 그림 그린 사람 치고는 그림을 오히려 못 그리는 사람이야. 난 진짜 어떻게 보면 재능이 없어. 근데 너는 아마 나보다 훨씬 잘할 거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그만한 어떤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은 됐다 조금 들이고 결과물은 됐다 많이 바라면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좀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서 거꾸로 실력을 조금만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이 모든 활동은 그냥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목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냥 좋아서 하면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연습 많이 하세요.